광고 출신 대형 타자 터미네이터 같은 몸이 말해주듯 확실한 자기관리와 신생팀 NC 다이노스의 간판 스타로 군림하면서 커리어 내내 구설수 하나 없는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 나성범 선수가 2021 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17시즌을 앞두고 FA를 선언한 최영호에게 100억 원의 계약을 안겼듯이 기아 타이거즈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 나성범을 품었죠. 물론 나성범은 당시 이미 훌륭한 플레이였으며 충분히 좋은 선수였지만 6년 150억 원이라는 이 초대형 계약에 어울리는 선수냐?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아는 17시즌 훌륭한 플레이어 수준을 아득히어 뛰어넘은 위대한 리빙 레전드 최영호를 영입하며 11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5년 뒤인 2022년 다시 한번 팀의 구신점이 될 선수와 거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영호에게 건넨 계약서가 이미 완성된 커리어에 대한 보증수표였다면 나성범에게 건넨 150억 원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되어달라는 기대와 바람이 담긴 일종의 선물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3시즌이 흘렀고 2024 시즌 팀은 다시 한번 우승을 추가했는데요. 그러나 나성범이 과연 팀의 바람처럼 위대한 선수가 되었을까? 아니면 부트 그레이트 요 과정 중에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요? 기아와 나성범의 계약 만료 시점에 이 둘은 어떤 얼굴로 마주하고 있을지 이번 영상은 팬으로서 나성범의 FA 총 6년 계약의 중간 성적을 채점 평가하고 남은 3년 나성범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가야 할 길에 대해 그려봤습니다. 평소 다른 영상보다 차분한 톤으로 담백한 진행을 하고자 하니 영상 시청에 참고 바랍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스크립트 전문을 기재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 창단한 신생팀 NC 다이노스의 간판은 누가 뭐라 해도 나성범이었죠. 물론 베테랑 이호준과 젊은 내야수 박민우 그리고 2016 시즌 FA로 합류한 박성민 등 경쟁력 있는 야수진과 명석한 프런트가 매년 빼어난 기량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지만 2013 시즌 1군 합류 후 두 번째 시즌이 2014 시즌부터 17 시즌까지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한 원동력은 단연 나성범이었습니다. 2020 시즌 NC 다이노스는 창단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성공했고 나성범은 시리즈에서 11안타 1홈런 6타점으로 대활약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한 선수의 답변도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11년 FA 이범호, 17년 FA 최영호를 영입해 베테랑 리더십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팀입니다. 외부 영입이었지만 이범호는 13년부터 16년까지 과도기 과정에 있는 팀을 추스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때 이미 미래의 감독감으로 팀이 낙점했다라는 후문도 있었죠. 내성적인 최영호는 앞에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가졌으며 오프 시즌마다 어린 후배들을 데리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이전까지 기아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유형의 영향력을 팀 내 행사했습니다. 특히 어지간한 부상은 티도 내지 않고 꾸준히 경기에 나서는 책임감과 한결같은 활약은 진정한 프로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죠. 이런 베테랑들이 라커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던 타이거즈는 나성범의 실력뿐 아니라 훌륭한 인성과 자기관리 능력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광고 출신 로컬 플레이어이자 결정적인 한 방을 놓치지 않는 나스타의 가치는 이거 기본적이었죠. 2019 시즌 중반 말로 사나이로 불리던 이범호가 은퇴했으며 이후 2루수 안치홍이 FA로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고 양현종은 2021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진출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랜차이즈 스타 나지완 역시 은퇴를 선언하며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에서 가장 경쟁력 없는 팀 중 하나가 되었죠. 2020 시즌을 앞두고 기아는 메이저리그 출신 맷 윌리엄스를 감독으로 선임했지만 정작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면면은 한숨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윌리엄스 감독 재임 2년 동안 전력 보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기아 야구의 유일한 볼거리 감독의 인맥으로 영입한 외국인 선발 투수 에런 브룩스의 멋진 퍼포먼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기아는 20시즌 6위, 21시즌 9위로 시즌을 마쳤고 시즌 후 사령탑을 김종국 감독으로 교체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미 야구계에는 기아가 FA 나성범 영입을 위해 큰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라는 속담처럼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기아는 6년 1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나성범을 영입하며 그의 광주 금이 환영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적 첫해 나성범은 3번과 4번 타순을 오가며 17시즌 최영우 이후 오랜만에 기아 팬들에게 이마평!
홈런을 외치게 했는데요. 이 맛에 현질하지. 조용하다가도 필요할 때 한 방을 날리는 타이거즈식 FA 투자는 모범 성공 사례가 될 듯했습니다. 22시즌 나성범의 가장 인상적인 점, 타석에서의 차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NC 시절 장타력은 탁월했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플레이트 디서플린이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낮은 유인구를 장타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투수의 유인구에 헛스윙을 남발하는 모습도 많았죠. 이를 반영하듯 21시즌 나성범의 스트라이크 존박 스윙률은 40.6%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기아로 이적한 첫 해인 22시즌 나성범의 스트라이크 존박 스윙률은 35.9%로 크게 감소했으며 자연스럽게 볼넷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2019년 부상으로 몇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시즌을 제외하면 나성범 선수는 커리어 대부분 볼넷 비율이 6에서 7%대였고 21시즌에도 6.1%에 머물렀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22시즌 그의 볼넷 비율이 9.9%까지 상승한 점은 큰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슬러거에서 완벽한 OPS형 타자로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아가 기대한 그레이트한 타자로 거듭날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0대 시절 나성범 가장 꾸준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 시즌 20개 이상의 홈런은 물론이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도루도 할 줄 아는 호타 준족형이었죠. 아마추어 시절 투수로 이름을 떨친 나성범은 NC 다이노스에도 투수로 입단했지만 NC 다이노스의 사령타 김경문 감독이 나성범의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퓨처스 리그에서 직접 나성범의 야수 전환을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나성범은 오툴 플레이어, 장타, 정교함, 주루, 수비, 어깨를 모두 겸비한 어마어마한 선수로 성장했지요. 나성범의 진정한 가치,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달리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결장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죠. 그는 2015년, 16년, 18년 각각 144경기를 완주했고 나머지 시즌에도 12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그런 그가 19년 5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이라는 대형 부상을 입고 시즌 아웃됐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물론 2020 시즌 130경기, 2021 시즌 144경기, 그리고 기아로 이적한 2022 시즌에도 144경기를 풀로 완주하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리 부상에 시달리며 팬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23 시즌 나성범은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즌 전 WBC 국가대표로 출전 중 부상을 입으며 복귀는 5월에나 이루어졌죠. 그러나 복귀 후 나성범은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8경기 동안 타율 3할 6푼 5리, 출루율 4할 2푼 7리, 장타율 0.671, OPS 1.098, 홈런 18개, 57타점, 내야를 벗어난 타구 5개 중 1개는 홈런이었고 58경기 동안 18개의 홈런을 날린 그의 타구는 공을 뽀갠다 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9월 19일 LG와의 경기에서 3루로 태그업하던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그의 활약은 아쉽게도 중단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부상과는 인연이 전혀 없을 줄 알았던 노장 최영우마저 일주일 후 1루 주루 도중 KT 위즈의 박병호와 충돌하며 넘어져 쇄골골절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를 돌이켜보면 정말 상처뿐인 2023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23 시즌의 나성범을 돌아보면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TV 속 걸그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솔로라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라도 있을 텐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공허함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겠죠. 그러다 어쩌다 짧은 만남이 이뤄지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강렬히 타오르지만 또 언제 함께 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성범의 부상과 연인과의 장거리 연애는 해롭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기아 팬덤에서 나성범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기장에 나서면 일단 상대를 모두 죽여버릴 것 같고 반대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 팬들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상반된 반응이었죠.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2024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3년과 마찬가지로 개막 엔트리에 나성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주루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2년 동안 좌우 햄스트링을 모두 부상당한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4월 말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23 시즌 팬들이 기억하는 나성범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간절히 그의 복귀를 기다렸던 만큼 복귀 후 헛스윙을 남발하며 벤치로 돌아가는 150억 FA 베테랑을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은 우러가 치밀어 올랐죠. 팬들의 머릿속에 자리한 나성범의 이미지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여신과 같은데, 그러나 24년 5, 6월에 나성범은 화려한 조명과 필터를 모두 벗겨낸 옆집 백수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팬들이 느끼는 나성범의 이미지일 뿐이며 실제 월별 성적을 살펴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나성범이라는 이름값과 연봉을 생각하면 어떤 비난이나 비판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만 놓고 보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때린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냈는데요. 분명 한 경기 한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감상은 답답했지만 데이터를 찾아 까려고 하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꾸준히 성적을 내는 모습이 더 큰 답답함을 유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4시즌 컨셉은 2등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맹연소랑이었는데 그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성범이었습니다. 8월 중순까지 기아의 선두 자리를 위협했던 LG 트윈스를 상대로 홈런 3개, OPS 1.078을 기록했고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2위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도 홈런 4개와 OPS 1.151로 맹활약했죠. 특히 8월 16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9회 초에 LG 마무리 유영찬을 상대로 결승 역전 투런 홈런을 날렸는데 당시 유영찬의 공이 워낙 훌륭했던 만큼 그 홈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타구라는 평가가 적절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도 끝판대장 오승환을 상대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홈런을 날렸는데 이 홈런 역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스윙이었죠. 이 경기에서 나성범은 5타수 4안타로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타구 투자 시즌에 OPS 0.9를 넘기지 못한 점과 2시즌 연속 부상으로 인해 개막전에 합류하지 못한 부분은 팬들 사이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후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마치고 한국 시리즈에서 맹활약하며 통합 우승에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성적 외에도 나성범의 2024 시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부상 복귀 후 상대 투수들의 빠른 공에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40km대의 속구에도 배트 스피드가 밀리며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많은 기아 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에이징 커브를 언급하게 만들었으며 일부는 나성범의 남은 3년 계약이 악성 계약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양쪽 허벅지 근육에 부상을 번갈아 겪었고 시즌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체중을 5kg이나 감량한 것이 타격 밸런스를 무너뜨린 원인으로 저는 봅니다. 이와 더불어 바뀐 ABS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3년과 비교했을 때 타구의 발사각이 확실히 낮아졌고 그 결과 땅볼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결과 역대급 타구 시즌이라 불렸지만 나성범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24년의 성적은 리그 내에서 준수한 타자의 성적표에 머물렀습니다. 이딴 당시 기아가 원했던 위대한 타자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분명한 새 시즌이었습니다. 23년에서부터 24시즌 동안 나성범이 연속으로 부상을 겪으며 팀을 이탈했지만 사실 기아의 공격력은 리그 내 다른 팀을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시즌에도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 속에서 정규 시즌을 6위로 마쳤지만 공격력만큼은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이었죠. 24시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3시즌 나성범의 공백을 틈타 이우성이라는 히트 상품이 등장했고 24년에는 슈퍼스타 김도영의 성장과 도약이 팀의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의 정신적 지주가 최영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40세가 넘는 나이에도 23년 121경기, 24년 116경기를 소화하며 어떤 젊은 야수보다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팀을 든든히 이끌었습니다. 최영우 2017 시즌 이적 첫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이미 기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내며 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죠. 25시즌은 어쩌면 최영우와 기아 타이거즈가 함께하는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최영우는 이미 작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자주 남기고 있습니다. 25시즌은 중심 타선이 아닌 하위 타선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싶다.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할 것이다. 페이스를 조절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죠. 최영우의 공백은 현재 팀 내 누구도 쉽게 메울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켜왔기에 그걸 체감하지 못할 뿐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24년을 기점으로 김도영은 타이거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시즌 MVP 타이틀은 최영우도 나성범도 가져보지 못한 영예입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이기도 하죠. 나성범의 리더십 결코 최영우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인성과 책임감을 갖췄고 일절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더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타석에서 최영우만큼 꾸준한 성적을 통해 팀 공격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역할이 이제 나성범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타격 밸런스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4시즌 땅볼 비율 증가와 플라이볼 비율 감소는 나성범의
타격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복구하고 기아 이적 후에 보여줬던 플레이트 디서플린을 되살려야 합니다. 존밖의 유인구에 따라가지 않고 존안의 공에 적극적으로 스윙하며 강한 타구, 하드힛과 배럴히트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다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120경기 이상 출장하며 OPS 0.9를 달성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에 그 중심에 나성범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6년 FA 계약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4시즌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지만 개인 성적으로는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B+라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25시즌을 기점으로 나성범의 개인 성적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바라며 이범호부터 최영우 그리고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호랑이 슬러거의 리더십 전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약 당시 굿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나성범, 기아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할 때는 프랜차이즈 역사의 위대한 슈퍼스타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확실한 리더로 자리 잡을 나성범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였습니다.